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할 텐데 언제쯤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될까요? 앞서서 6인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셨으니까 손절을 했다는 것은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저는 오늘 LG 엔솔하고 이제 FOMC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네. 한 이번 주 후반부 정도에는 뭐 저점을 잡고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뭐 계속 좀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가 아니라면 명절 이후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그게 이제 반등의 어떤 부분이지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V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정 기간은 그러니까 1분기에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2분기 이후에 어떤 시장이 어떤 크게 좀 돌아서는, 뭐 크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돌아서는 것들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지금의 상황에 또 한 번의 손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결국적으로는 지금 어떤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시장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 개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이점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적극 반대입니다. 손절을 하지 말고 그래도 들고 가자. 예. 네, 설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했지만 뭐 수급은 뭐 악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팔고 갈까요? 들고 갈까요? 설 연휴 앞두고. 일단은 이미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화는 좀 플러스 1이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느낌. 특히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별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약간 3월에 금리 일부 인상하겠다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금리를 올해 한 6번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정을 두고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FOMC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 시장에 밀린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남아 있는 게 이제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 미국과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사실은 계속해서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좀 침공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결국 여러 가지로 봤을 때 EU와의 어떤 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악재로 방영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로서 거의 모든 이제 이벤트들은 좀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아셨겠지만 지금 아침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지금 막 HTS가 다 먹통이 되고 막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좀 보셨고, 이제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이미 그냥 좀 관광하는 어떤 관망하는 어떤 네. 그런 심리가 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에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10에서 15% 정도는 좀 금방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좀 가슴은 좀 상당히 아픕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좀 현재 포트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절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작년 매출도 좋았고 특히나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텔을 제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배당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죠.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문별 실적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좀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280조 원에 육박하는 좀 매출을 기록했고 코로나 등의 악재에도 반도체 판매가 큰 호황을 보이면서 상세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79조 6천억 원, 51조 6,300억 원이라고 밝혔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8.1%, 43.5%씩 오른 수준이며 매출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어 역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공급 확대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첨단 공정 비용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소폭 하락했고 평택 S5 라인 가동과 가격 조정 효과로 실적이 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견조세 지속과 신규 응용처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성장했고 대형 패널은 LCD 가격 하락과 QD 디스플레이 초기 비용 영향으로 적재폭이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바일 부분은 폴더블 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와 PC, 태블릿, 웨어러블 등 갤럭시 제품군의 견조한 판매로 매출이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연말 마케팅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국내외 사업 매출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전 부분은 연말 성수기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으며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파로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이 되며 기술적으로 7만 원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를 언제부터 좀 잡으면 좋을까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 대단히 좋은데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올해 가입자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시장이 그러니까 세계적 위험이 더 대두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어떤 개인 기업에 대한 어떤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이런 것들에 지금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좋거나 실적이 좋은 거에 대한 온기를 지금 온전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시장 위험성들에 대한 어떤 시장 그런 영향이 약화되는 시점 되면 반드시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매기가 분명히 이쪽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 올해 실적도 역시나 뭐 나쁘지 않고 뭐 계속적으로 저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위험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부터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설 명절 이후에 이렇게 네. 나눠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분기 안에는 목표 수익률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일단은 낫고 그러니까 반등이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2,900포인트까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900포인트 근접해 보면 다시 이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현금을 보유하시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어떤 큰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을 좀 바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IT 기업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수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충분히 좀 분할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반도체에서 한 종목만 사신다면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반도체 일단 한다면 뭐 그 보수적으로 이제 네. 주식을 대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을 것 같고요. 뭐 계속적으로 중소형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자 들어가는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코미코라든지 장비 업체 또 원익 IPS. 저는 늘 뭐 이런 업체들 좀 보면 좋은데 최근에 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니셈이라든지 GST, JMBS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약간의 소 테마로 좀 움직임이 좋은데 보통 이제 스크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유해가스 제거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이고 GST는 SK 하이닉스 향이고 뭐 이렇게 GMBS 이런 GMBS S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은 또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니까 이런 업체들도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유니프센 같은 경우나 GST 최근에 흐름 좋거든요. 그래서 JMBS 엔지니어 같이 세 군데를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리시는 분들 반도체 쪽에서 한번 이쪽 업체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한 네. 분은 지금 그래도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한 분은 난 도저히 못 사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팀장님.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4대 소재 중에서 양극재로서 어떤 1위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거의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좀 화재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내부자 거래 관련돼서 이제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좀 해당 건에 관련돼서는 뭐 이제 공시 대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장 뭐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상 보게 되면 그래서 상장 폐지와는 좀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지 뭐 회사라는 주체와 좀 법률상의 문제와는 좀 연결고리가 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이나 생산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결국 에코프로비엠 자체 결국 2차 전지의 어떤 양극재로서의 어떤 회사의 어떤 기술을 봤을 때는 좀 이제 약간 논외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회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캐파에 대한 걸 좀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평단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결국 네. 그게 이제 고포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리스크할 수 있는 좀 프리미엄이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낮게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평단가로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좀 이슈, 좀 악재에 좀 많이 좀 휩싸이다 보면 아무래도 당분간 좀 주가에 대한 어떤 하방은 분명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셨지만 좀 높아서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좀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리고 뉴스플로우를 좀 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악재가 좀 지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회사에 대한 자체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생산 능력 자체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이 네. 부분이 생산 능력의 악재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약간 기숙사라든지 그쪽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장 쪽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네. 다 확실히 좀 이제 좀 공시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뉴스플로우가 어쨌든 다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같은 이제 고포 업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모습들 여기에 또 실적이라든지 캐파가 받쳐주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다른 그룹주들이 오늘 급등 폭은 더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부장님의 또 의견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다 지금 시장 때문에 네. 어려운데 저는 사자라고 종가에 좀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이었는데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HN이 이제 이번에 이제 내부 거래자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국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일탈로 좀 저는 회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믿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코프로 BM이 맞겠지만 전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BHN 그러니까 계열사 에코프로가 이제 지수사고 그 계열사 사실 이 부분하고 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HN인데 오늘 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종가를 확인하시고 내일 만약에 조금 하락을 한다 시장의 어떤 매크로 상황 때문에 그때 한번 담으시고 목표치는 5일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5일선을 보고 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단기로 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 반등을 노리고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공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개의 국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청주하고 포항입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양극재는 이제 포항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주 공장에 대한 이번에 화재 관련하고는 크게 생산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하락한 부분이 또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세 종목 다 매수. 다만 좀 접근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H에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어떤 5일선 매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근데 중장기로 좀 가져가셔도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화제의 중심이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속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 1조 원 넘게 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이 특징일 텐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네, 나라엠엔이나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LG화학에 납품을 하면서 이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펀더멘털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급락을 함께 보이고 있는데 보유자는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네. 매도를 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소멸된 어떤 그런 좀 약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상장 오늘 이번 1월 27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나인테크라든지 나라 M&D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뭐 12월 중순부터 좀 빠르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월 지금 초 중순에서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좀 빠르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스케줄을 잡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좀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장하는 게 이런 이 상장 날이 아니라 좀 그 전주에 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지금 그게 급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라고 관련된 종목들 나인테크, 나라 M&D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장이 진행되면서도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네요. 바이오리더스가 오히려 이 시각 현재 상한가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스마트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한 지난주부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실적도 호전될 것이고 앞으로 수요도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미 저점에서 좀 올라왔거든요. 투자 전략은요. 이거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원래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출연인데 월요일날 네.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위드 맞아요. 코로나 하이트 진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나왔는데 10,000명 이상이 되면 또 이 슈팅 구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좀 단계적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트레이닝 영역으로 계속 가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 그 다음 주든 그 주든 또 한 번에 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또 많은 확진자 수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또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물론 뭐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가긴 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뭐 재작년처럼 이렇게 크게 뭐 계속적으로 이쪽이 어떤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주들이 캐시카우 역할들은 진단키트 계속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견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금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롱런 가져가실 건지 아닐 것인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좋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이 저는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니까 그래도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키로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이 좀 나오면서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이 레키로나 공급으로 인해서 4분기 깜짝 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전해졌죠. 특히 이제 자국 FDA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항체 치료제 2종 승인을 좀 취소했고, 다만 이 레키노라 같은 경우는 아직 효능 연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유럽에선 출시가 됐고, 뭐 유사 조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회계 감리 이슈가 사실은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거의 한 5년 이상 됐죠. 한 7년 정도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좀 이제 악재성 뉴스가 좀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전형적인 좀 약세장의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어떤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악재성 뉴스가 좀 그러니까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상 대비 컨센서스보다 좀 약간 하회했다라든지, 혹은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잘 나왔다 하더라도 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지, 약간 이런 어떤 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떤 트리거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합병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를 좀 기다리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이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레키로나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효과라든지 반등의 좀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이제 올해 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레키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호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경영상의 어떤 좀 이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여전히 좀 이제 경영권에 대한 좀 의문 부호들을 좀 가지신 분들 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시라든지 IR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당분간은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호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지금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것이 10위에 위치한 기아가 되겠습니다. 기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이에 따라서 뭐 오늘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리포트 내용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목표 주가 자체는 뭐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대로 얼추 비슷한 정도입니다. 지금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가이던스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신분 상승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또 긍정적인 또 제목을 낸 것이 상당히 재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순이익 증가세의 증가 폭에 의문이 든다라는 이 부분도 있고, 영업 환경이 개선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약간 의구심을 표현하는 리포트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실적 발표한 네. 뭐 종목은 어떤 종목은 또 못 가고, 일단은 오늘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기관하고 같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계속 말해서 주가는 그렇게 못 갔지만, 그리고 오히려 가치도 시장 가치 하락을 했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한 게 이제 이 어떤 매출의 증대가 지금 뭐 아직까지 반도체 부족 때문에 크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캐파에 의존하는 현대차와 달리 기아는 제품의 믹스니까 요 좀 고사양 프리미엄이라든지 좀 비싼 어떤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제품 믹스 차원이 더 기아가 우월하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어서 오늘 더 상대적으로 현대차 대비 기아가 좀 강하고,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좀 또 좋은 실적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상승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도 보니까 지금 다 어제 다행히 좀 잘 잡아줄 자리에서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나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도 저는 좀 좋게 보시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이 인터토설 명절 전이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또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만약에 눌림이나 조정이 온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자동차도 저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전차라는 부대, 그러니까 네. 전차 부대가 어떤 상승이 밑거름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여러분들 좋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저는 기아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직은 현대차를 더
높게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현대차를 또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천천히 매수를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 부분이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거든요. LG 이노텍 투자 전략은요? 지금 LG 이노텍이 사실 좀 시장이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좀 잘 버티고 있는 좀 강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4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좀 놓고 4분기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5%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한 4,2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를 이제 통째로 놓고 본다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 약 15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2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 1조 클럽을 들어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지만 올해도 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광학솔루션 1조 투자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고객사와 당연히 이제 우호적으로 관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고객사들이 지금 이제 차기작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스펙의 변화라든지,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스펙이 좀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고사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가셔야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고부가 가치로 좀 스펙이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는 어떤 좀 가격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같이 좀 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가의 탄력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LG 이노텍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길게 보면 최근 고점을 기록하듯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업황 전망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종목 중에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다 뭐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카메라 모듈 쪽은 뭐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물론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에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검사를 갖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뭐 최근에 또 조정을 또 같이 줬지만, 역시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MC넥스, 여러분들 난 주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방금 뭐 LG 이노텍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대형주 쪽에서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이쪽을 좀 보시고, 나머지 저는 중소업체는 글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네. 측면이 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슬림화된 어떤 장세가 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좀 견인되는 종목, 증명되는 종목들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그거의 향후 성장성이 가미되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네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 대형주에서는 두 종목, 뭐 중소형주에서는 또 이쪽에서는 또 두 종목,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